쥐띠 여러분, 집안의 한 구석에 작은 소주 한 병을 두는 것만으로도 막혀있던 돈의 흐름이 열리고 잊혀졌던 복의 기운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분명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고 기회가 자꾸만 미끄러져 나가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 바로 쥐띠의 타고난 에너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쥐띠는 오행에서 물의 기운을 지닌 띠입니다. 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낮은 곳으로 향하며 모든 생명을 살립니다. 하지만 물이 고이면 탁해지듯 쥐띠의 기운도 한 곳에 머물면 막히게 됩니다. 이 띠는 머리가 좋고 재치가 뛰어나며 상황 판단이 빠릅니다. 하지만 때로 너무 계산적이거나 신중하다 보니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리며 기회를 흘려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띠는 움직임을 통해 복을 얻어야 하는 띠입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에너지가 썩고 그로 인해 재물운이 정체되기 쉽습니다. 이런 쥐띠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행운의 부적이 아니라 기운을 순환시켜주는 매개체, 바로 소주입니다. 소주는 곡식이 발효와 증류를 거쳐 새롭게 태어난 액체입니다. 곡물의 기운과 불의 정화 에너지가 동시에 담겨 있죠. 물의 띠인 쥐띠에게 소주는 불의 정화 에너지를 적당히 보태어 탁한 물의 흐름을 맑게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주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입니다. 쥐띠는 북쪽이 본진이지만 이 방향이 막혀 있거나 더러우면 재물의 흐름이 끊어집니다. 따라서 먼저 집의 북쪽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기가 잘 통하게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소주 한 병을 조용히 놓으십시오. 단 병 라벨에 글씨나 브랜드명이 없을수록 좋습니다. 깨끗한 물의 상징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주를 올릴 때는 반드시 유리나 나무 받침 위에 두세요. 플라스틱 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플라스틱은 인공의 기운이라 생명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주의 순수한 불기운이 쥐띠의 물기운과 만나 따뜻한 물과 불의 조화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조화는 재물운뿐 아니라 인간관계, 건강운, 직장운까지 두루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쥐띠의 인생이 막히는 시기는 언제나 멈춤의 순간입니다. 마음이 위축되거나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할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물은 움직여야 하고 기운은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단순한 풍수가 아니라 흐름을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쥐띠의 운은 정체될수록 어둡고 차가워지지만 불의 기운이 닿으면 맑아지고 빛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 소주 한 병으로 재물의 물기를 되살리는 쥐띠의 비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에 지갑 속의 행운 아이템과 집안에 두면 복이 들어오는 장식품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하면 쥐띠의 기운은 단순히 흐르는 수준을 넘어돌고 쌓이는 복의 순환으로 변하게 됩니다. 쥐띠는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고 남들보다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복이 한 발 늦게 들어오거나 이미 눈앞에 있던 돈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운이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돈이 새는 걸까? 하고 의아해하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쥐띠의 사주에는 물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본래 유연하고 지혜롭지만 동시에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주변 환경이 맑고 따뜻하면 물은 깨끗하게 흐르지만 탁하거나 차가운 공간에서는 흐름이 금세 막히죠. 바로 이 환경의 기운이 쥐띠의 재물운을 크게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공기가 무겁거나 북쪽 방향이 어둡고 냉기가 도는 경우
쥐띠는 일상 속에서도 이유 모를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은 많지만 실행이 더디고 일이 잘 되다가도 중간에 끊기듯 멈춰버립니다. 특히 북쪽 방향에 불필요한 짐이나 오래된 물건이 쌓여 있다면 그곳이 곧 복의 흐름이 막힌 자리가 됩니다. 풍수적으로 볼 때 북쪽은 물의 자리이며 쥐띠에게는 생명력의 근원이자 기회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더럽거나 막혀 있으면 복이 흘러 들어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갇혀버립니다. 이런 집은 겉보기엔 멀쩡해도 기운이 흐르지 않아 가족 간의 대화가 줄고 금전 문제로 자주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쥐띠의 내면 에너지입니다. 쥐띠는 섬세하고 감정에 민감해 남의 말이나 분위기에 쉽게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불안정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죠. 이때 물의 기운은 흐르지 않고 고여버린 에너지로 변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재물의 통로 역시 닫히게 됩니다. 쥐띠의 재물운이 막히는 또 다른 이유는 불의 기운 부족입니다. 물은 생명을 키우지만 불이 없으면 따뜻한 순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열정과 추진력이 부족해져 일의 마무리가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소주 한 병입니다. 소주는 불의 정화 에너지를 머금고 있어 차가워진 물의 기운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그 불은 격렬하지 않고 조용히 은은하게 타오르는 생명의 불빛이죠. 하지만 소주를 아무데나 두면 오히려 그 불기운이 흩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 서쪽에 두면 금의 기운이 불을 꺼버리고 화장실에 두면 물의 기운이 불을 제압해 복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쥐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방향과 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쥐띠는 욕심이 많아 모으는 습성이 강합니다. 물건이든 돈이든 한번 손에 쥐면 놓기 어려워하죠. 그런데 풍수적으로는 이것이 복을 막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쥐띠의 물은 흘러야 합니다. 지나치게 쌓아두면 썩고 고이면 탁해집니다. 따라서 오래된 영수증, 쓰지 않는 카드, 깨진 그릇 같은 막힌 기운의 상징물을 집안 북쪽에서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바로 쥐띠의 재물운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쥐띠의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길을 만들어야 오는 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소주와 지갑, 그리고 행운의 배치 아이템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쥐띠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풍수, 원리와 방향의 비밀을 통해 왜 어떤 집에서는 복이 흐르고 어떤 집에서는 막히는지를 명리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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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 풍수 원리 쥐띠의 복을 여는 방향과 기운의 법칙. 쥐띠의 재물운을 진정으로 열기 위해서는 먼저 기운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풍수에서 기운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아니라 공간과 사람, 사물 사이의 생명력 흐름을 의미합니다. 쥐띠는 오행 중 물의 에너지를 대표하는 띠입니다. 물은 유연하지만 방향이 분명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막히면 고이거나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띠는 흐름의 질서를 회복해야만 복이 다시 움직입니다. 쥐띠에게 가장 중요한 방향은 바로 북쪽입니다. 북쪽은 음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이며 동시에 물의 근원지입니다. 만약 이 방향이 어둡거나 냉기가 도는 느낌이라면 그 공간은 이미 막힌 물길처럼 복의 흐름이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쥐띠분들이 재물이나 이론이 막힌 시기에 공통적으로 집안 북쪽의 기운이 약해져 있었던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리가 바로 물과 불의 조화입니다. 즉, 물은 불을 만나야 따뜻한 생명력을 얻고 불은 물을 만나야 부드러워집니다. 쥐띠의 차가운 물기운은 적절한 불의 기운과 만나야 비로소 재물을 불러들이는 생명의 순환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때 불의 성질이 너무 강하면 물을 증발시켜버리고 너무 약하면 물의 흐름을 데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은한 불의 상징인 소주 한 병이 쥐띠에게 딱 맞는 풍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곡식이 발효되어 불의 정화를 거치며 다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생명력의 재생과 정화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이 소주가 가진 불기운은 거센 불이 아닌 조용히 피어오르는 등불의 온기입니다. 그 에너지가 쥐띠의 물기운과 만나면 얼어붙은 재물운이 녹기 시작하고 막혀있던 복의 통로가 천천히 열립니다. 이 원리는 실제로 명리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쥐띠가 태어난 해는 자로, 자수에 속합니다. 이 자수는 겨울밤의 깊은 물로 생명이 잠들어 있는 듯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다음 봄을 준비하는 생명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즉, 쥐띠의 기운은 본질적으로 잠재된 복입니다.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불의 따스함이 닿는 순간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성장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띠는 너무 어두운 집 혹은 햇살이 잘 들지 않는 공간에서 오래 머무르면 재물운이 쉽게 닫힙니다. 특히 북쪽이 막혀 있는 경우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않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마치 강의 상류가 돌로 막혀버린 것처럼 복이 고이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새버리는 것이죠. 이때 소주 한 병이 불의 등불 역할을 합니다. 북쪽 창가나 벽장 근처에 두면 불의 기운이 물의 기운과 만나는 물과 불의 교감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이 흐름이 생기면 북쪽의 차가운 기운이 따뜻해지고 공간 전체의 에너지가 순환을 시작합니다. 결국 집안의 재물 흐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기운은 형태를 따라 흐릅니다. 즉, 공간의 모양이나 배치, 사물의 위치가 곧 에너지의 길을 결정합니다. 쥐띠의 경우 동그란 형태나 유리, 물과 관련된 재질이 복을 불러들입니다. 유리잔, 투명한 병, 물을 담은 그릇 같은 것들이 모두 좋은 기운의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소주를 그냥 병째로 두는 것도 좋지만 소주잔에 조금 따라두면 그 액체 표면에서 빛의 반사가 일어나 기운이 더 넓게 퍼집니다. 이것은 곧 물의 파동이 복의 파동으로 확장되는 상징입니다. 또한 쥐띠는 움직임과 소리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물의 기운을 가진 띠는 고요함 속에서도 미세한 진동에 반응합니다. 따라서 북쪽 자리에 작은 풍경이나 유리, 장식품을 함께 두면 바람이 스칠 때마다 미세한 울림이 생기며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이 미세한 울림이 곧 복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정리하자면 쥐띠의 복을 부르는 풍수의 핵심은 첫째, 북쪽의 흐름을 살리고 둘째, 불의 온기를 불어넣어 물과 불의 조화를 이루며 셋째, 빛과 소리로 기운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기반으로 이제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소주 한 병을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행운의 변화가 시작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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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부 소주 비법 쥐띠의 복이 깨어나는 실천법. 쥐띠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재물운을 움직이는 실전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실제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기운은 형태와 방향,
그리고 의도를 통해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풍수 도구라도 자리가 잘못되면 오히려 복의 흐름을 흩어버립니다. 쥐띠는 오행에서 물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이 물기운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항상 북쪽을 향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소주 한 병을 반드시 북쪽 방향에 두는 것입니다. 북쪽은 쥐띠의 본진이며 생명의 근원이자 복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 자리가 열려 있어야 인생의 물길이 다시 흘러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집을 보면 북쪽이 창고나 냉장고, 세탁기 등 무겁고 차가운 기운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물의 흐름을 멈추게 하며 쥐띠의 재물운을 얼려버리는 자리가 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북쪽 공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상자, 안 쓰는 물건, 낡은 종이박스 등은 모두 버리고 공기가 통하게 하세요. 바람이 통하는 순간 기운의 통로가 열립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소주 배치입니다. 소주는 유리나 나무 받침 위에 올려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리는 빛을 반사해 물의 투명함을 상징하고 나무는 생명과 확장의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단 플라스틱이나 금속 위는 피해야 합니다. 그 재질들은 인공의 차가운 기운을 품고 있어서 소주의 맑은 불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소주는 반드시 뚜껑을 닫은 채로 두어야 합니다. 열어두면 향과 기운이 금방 빠져나가 그 에너지의 응집력이 약해집니다. 소주병의 라벨은 깨끗한 하얀 종이로 가려도 좋습니다. 불필요한 문자나 그림은 기운의 흐름을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북쪽 벽에서 약 10cm에서 15cm 떨어진 곳이 이상적입니다. 벽에 딱 붙이면 기운이 막히고 너무 멀면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그 거리는 마치 숨이 드나드는 공간처럼 에너지가 순환할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소주를 올릴 때는 마음속으로 한마디 다짐을 하세요. 이 물길이 맑게 흐르고 나의 복이 머물게 하소서. 풍수에서는 사람의 말이 곧 의식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말이 기운의 방향을 정합니다. 무심히 두는 것과 의도를 담아두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여기서 하나 더 소주를 놓는 시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녁 9시 이후 조용한 시간대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은 하루의 기운이 가라앉고 물의 에너지가 가장 강해지는 때입니다. 그때 등불 같은 소주의 불기운이 만나면 물과 불이 조화를 이루며 공간 전체의 파동이 안정됩니다. 소주병 옆에는 작은 동전 한 개를 함께 두세요. 은색의 100원이나 500원 동전이면 충분합니다. 이 동전은 금의 기운을 품고 있어 물과 불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금은 물을 낳고 불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 기운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조합이 완성되면 재물의 순환이 안정되고 흘러들어오는 돈이 머무는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소주병은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초하루나 보름날 달의 기운이 바뀌는 시점에 교체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날 저녁 새 병을 올리며 손으로 병을 살짝 감싸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의 흐름이 이어집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이때 손의 따뜻한 체온이 소주의 불기운을 자극해 기운의 순환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소주병을 놓은 주변에는 불빛이 은은하게 비추도록 하세요. 직접적인 조명보다는 부드러운 스탠드 불빛이나 촛불이 좋습니다. 빛은 불의 상징이며 그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될 때 공간의 기운이 맑게 정화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재물의 길이 열리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쥐띠의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기운을 데우는 등불이며
막혀있던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한 병이 북쪽의 기운을 살리고 냉기 가득한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새지 않고 머무는 운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기운을 지닌 소주라도 절대 두면 안 되는 금기 장소 4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실천하면 오히려 복이 흩어지거나 건강이 약해질 수 있으니 꼭 함께 확인하세요. 쥐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운을 가진 소주라도 잘못된 자리에 두면 복이 흩어지고 돈이 빠져나갑니다. 풍수는 기운의 흐름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과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쥐띠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소주 보관 금기 장소 4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기 장소는 서쪽입니다. 서쪽은 오행에서 금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금의 에너지는 차갑고 단단하며 나무를 자르고 물을 멈추게 합니다. 쥐띠는 물의 기운을 본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금기운이 강한 서쪽에 소주를 두면 복의 흐름이 잘려나가 버립니다. 특히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기운이 꺼지는 자리로도 해석됩니다. 이곳에 소주를 두면 소주의 따뜻한 불기운이 서쪽의 차가운 금기운에 눌려 재물운이 서서히 식어버립니다. 결국 열심히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고 관계나 이론에서도 끊김이 생기기 쉽습니다. 두 번째 금기 장소는 아이방입니다. 풍수에서 아이의 방은 순수하고 맑은 기운이 자라는 곳입니다. 그 공간은 성장과 집안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소주는 불의 에너지를 품고 있어 그 자리에 두면 아이의 안정된 기운을 자극해 산만함이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쥐띠 부모나 조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복의 기운을 불러오고 싶다면 아이의 방이 아닌 북쪽 창가나 거실의 조용한 코너를 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이 방은 언제나 밝고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복운입니다. 세 번째 금기 장소는 전자기기 근처입니다. TV, 컴퓨터, 냉장고, 전자레인지, 라우터 같은 곳 말입니다. 이들은 모두 전자파를 끊임없이 내뿜는데 풍수에서는 이것을 인공의 불이라 부릅니다. 자연의 불은 따뜻한 생명력을 갖고 있지만 인공의 불은 불규칙하고 혼탁한 파동을 만듭니다. 소주의 맑은 불기운은 자연적인 리듬을 따르는데 여기에 전자기기의 인공 불파가 섞이면 기운이 뒤틀립니다. 그 결과 공간의 안정감이 깨지고 사람의 감정과 사고도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부부나 가족이 대화하는 거실 근처라면 작은 오해도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 근처에는 풍수 도구를 두지 말고 대신 작은 관엽식물이나 흙기운을 지닌 화분을 두어 전자파를 중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금기 장소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집안의 모든 불순한 기운이 모였다가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는 배출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복을 불러들이는 소주를 두면 애써 모아둔 복의 기운이 하수구를 따라 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게다가 화장실은 습하고 음한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소주의 맑은 불기운이 금세 탁해지고 무거워집니다. 풍수에서는 불과 물의 기운이 충돌하면 공간의 에너지가 혼란스러워지고 금전 문제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절대 피해야 할 장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경고의 자리입니다. 혹시라도 집 구조상 어쩔 수 없이 화장실 문이 북쪽에 있다면 반드시 문을 닫고 작은 발매트나 식물로 기운을 차단해야 합니다. 기운은 문틈을 통해서도 흐르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을 막아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수구로 빠져나가던 복의 기운이 일정 부분 머물며
공간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금기 장소를 정리하자면, 첫째, 서쪽 금기운이 불을 제압해 복의 흐름이 꺼지는 자리. 둘째, 아이방 성장의 기운을 혼탁하게 만들어 안정이 깨지는 자리. 셋째, 전자기기 근처 인공 불파가 기운의 균형을 흐트러뜨리는 자리. 넷째, 화장실 배출의 에너지가 복을 밖으로 내보내는 자리. 이 4곳은 쥐띠의 복운을 약하게 만드는 대표적 공간입니다. 기운은 늘 순환해야 하고 복은 고요하고 맑은 곳에서 자랍니다. 따라서 소주는 반드시 북쪽, 즉 쥐띠의 근원 방향에 두어야만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소주의 기운을 배로 증폭시켜 복을 머물게 하는 보안법과 지갑 속에 넣어두면 재물운이 단단히 붙는 쥐띠의 행운 아이템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쥐띠 여러분, 이제부터는 소주의 기운을 배로 키우고 재물운을 더욱 오래 머물게 하는 비밀스러운 보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소주는 쥐띠의 물 기운에 따뜻한 불의 기운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기운의 순환이 3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바로 물이 흐르고 불이 데우며 그리고 금이 그 에너지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소주로 물과 불의 균형을 맞췄다면 이제 남은 한 축인 금의 기운을 불러와야 재물이 흘러들어오고 머무는 완전한 조화가 완성됩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지갑 속의 행운 아이템입니다. 쥐띠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르지만 그만큼 재물운이 움직이는 운이라 돈이 잘 모이지 않는 특징도 있습니다. 쉽게 벌지만 쉽게 새는 운이 바로 쥐띠의 단점입니다. 이때 금의 그른 역할을 하는 아이템을 지갑 속에 넣으면 돈의 흐름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은색 동전 1개를 따로 넣어두는 것입니다. 100원이나 500원짜리여도 상관없습니다. 은색은 금속의 색이지만 동시에 달빛을 닮은 색이라 물과 금의 기운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이 작은 동전이 지갑 속에서 소주와 연결된 에너지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북쪽에 둔 소주의 불빛이 공간의 기운을 따뜻하게 데우고 지갑 속 동전이 그 기운을 붙잡아 돈이 나가지 않고 머무는 장을 만드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점은 동전을 다른 돈과 섞지 말 것입니다. 지갑 안에서 따로 보관하거나 투명한 작은 주머니에 넣어두면 더욱 좋습니다. 돈과 섞이면 에너지가 흩어지고 동전이 본래의 복의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안 아이템은 집안의 북쪽에 둘 작은 거울입니다. 거울은 풍수에서 반사와 증폭의 상징입니다. 소주의 불빛이 반사되면서 그 에너지가 방 안 전체로 확산되고 복의 기운이 공간 곳곳에 스며들게 됩니다. 단 거울은 절대 사람을 비추는 방향으로 두면 안 됩니다. 사람의 기운이 거울에 닿으면 복의 흐름이 산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벽이나 창 쪽으로 비스듬히 두어 들어오는 빛이 부드럽게 반사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보안 아이템은 작은 금빛 장식품입니다. 예를 들어 금빛 코끼리, 금색 동전함, 혹은 금빛 도자기 같은 것도 좋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금의 기운을 품고 있어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 상징이 됩니다. 코끼리는 특히 장수와 안정,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북쪽에 두면 재물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장식품은 반드시 짝수계로 두세요. 짝수는 음양의 균형을 의미하며 홀수는 에너지가 흩어지는 수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더해 쥐띠에게 유익한 색상은 검정, 남색, 은회색입니다. 이 색들은 모두 물의 기운을 강화하고 감정의 균형을 잡아주는 색입니다. 그래서 지갑이나 핸드폰 케이스 혹은 필기도구를
이 색상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풍수적 변화가 됩니다. 색상은 단순한 미관이 아니라 눈을 통해 뇌와 에너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세계의 진동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주, 동전, 거울, 그리고 장식품의 조합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각각 물, 금, 불, 그리고 빛의 기운을 상징하며 쥐띠의 재물운을 움직이고 붙잡는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이 조화가 맞춰지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사람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잠을 자도 깊이 쉬게 되고 머리가 맑아지며 일의 결정이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기운의 순환이 정상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안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소주를 놓을 때 사용했던 다짐을 지갑에도 이어서 전하세요. 지갑을 열며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돈은 나를 좋아하고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내가 쓰는 돈은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의식의 파동을 바꾸는 행운의 언어입니다. 풍수에서 말의 기운은 현실의 파동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꾸준히 반복하면 실제로 재물의 흐름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쥐띠의 복의 회로는 완전히 연결되었습니다. 북쪽의 소주가 불의 기운으로 복을 깨우고 지갑 속의 동전이 그 복을 머물게 하며 금빛 장식품이 그 복을 확장시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실천하는 순간 쥐띠의 삶에는 돈이 돌고 머무는 재물순환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에너지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방법, 즉 복이 흐르는 생활 리듬을 만드는 실전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쥐띠 여러분, 이제부터는 앞서 배운 모든 기운을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게 만드는 마지막 단계, 복이 흐르는 생활 리듬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풍수법도 생활 속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단순한 이론에 머물 뿐입니다. 복은 움직임 속에서 깨어나고 반복 속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쥐띠에게 가장 잘 맞는 기운의 순환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당신의 하루를 재물의 흐름에 맞춰 정리하고 집안의 공간이 복을 끌어들이는 기운의 길을 열어줍니다. 먼저 아침의 루틴부터 시작해 봅시다. 쥐띠에게 아침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하루의 물길을 여는 시간입니다. 잠에서 깬 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창문을 열고 북쪽 또는 북동쪽 방향의 공기를 들이는 것입니다. 이 방향은 쥐띠의 근원 에너지, 즉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흐르는 자리입니다. 찬 공기가 들어올 때 손을 모아 오늘 하루 내 복의 물줄기가 막힘없이 흐르기리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세요. 이 짧은 다짐은 하루의 오늘 흐름의 리듬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은 소주의 자리 점검입니다. 전날 두었던 소주병을 잠깐 바라보세요. 빛이 닿는 각도나 위치가 달라졌다면 다시 바로 잡아줍니다. 소주의 병은 단순한 술병이 아니라 당신의 공간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기운의 매개체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위치를 정성껏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에너지를 깨우는 의식이 됩니다. 그 순간 공간의 파동이 진동하며 안락함과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이제 낮 시간의 리듬으로 넘어갑니다. 쥐띠는 물의 기운을 타고나 감정의 파동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낮 동안의 기운이 쉽게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번 멈추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전에 따뜻한 시간대가 좋습니다. 그때 북쪽 방향을 향해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손을 가슴 위에 얹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쥐띠의 물기운이 다시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복기운 회복의식입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하면 일의 효율이 높아지고 실수나 불안이 줄어듭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운의 정자라고 부릅니다. 이제 저녁의 루틴입니다. 쥐띠에게 저녁은 물이 고요히 머무는 시간입니다. 이때의 행동이 다음 날의 복운을 결정짓습니다. 해가 진 뒤에는 집안의 조명을 너무 밝히지 말고 은은한 노란빛이나 따뜻한 조명을 켜두세요. 그 빛은 불의 기운을 안정시켜 공간의 파동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주병 근처에 작은 초 하나를 켜두세요. 불의 생명력이 다시 한번 공간을 정화하며 복이 머무는 진동을 만듭니다. 이때 손을 모아 이렇게 속삭이세요. 오늘 하루의 모든 기운이 감사로 마무리되고 내일의 복이 이 자리에서 피어나길. 이 문장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복의 주파수로 맞추는 언어입니다. 쥐띠에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갑을 닫는 시간입니다. 풍수에서는 돈의 기운이 밤에는 쉬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 지갑을 꺼내어 가볍게 두드리고 오늘도 수고했다. 내 복의 그릇아 하고 속삭이세요. 이 짧은 인사는 돈의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다음 날의 재물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돈도 결국 에너지이기 때문에 감사의 진동을 받으면 다시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간 리듬을 만들어 봅시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소주의 병을 새 천으로 닦아주며 그 옆에 작은 거울을 세워두세요. 거울은 소주의 불빛을 부드럽게 반사해 집안 곳곳으로 퍼뜨립니다. 이때 새벽의 햇살이 북쪽 벽을 비추면 그 순간이 바로 복의 파동이 가장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소주병 앞에 손을 모아 복이 흐르고 머무르며 내 삶의 빛이 깃든다 하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이 짧은 기도는 복의 에너지를 당신의 의식 속에 고정시킵니다. 쥐띠에게 복이 머무는 공간은 질서와 정돈, 그리고 고요함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고 바닥을 자주 닦아 깨끗함을 유지하면 그 자체가 풍수행위가 됩니다. 깨끗한 공간은 기운이 순환할 통로를 열어주고 사람의 마음도 투명하게 비워줍니다. 기운은 늘 같은 법칙을 따릅니다. 비온 자리에 새 기운이 들어오고 막힌 자리를 정리하면 복이 흐릅니다. 이제 쥐띠의 복의 순환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북쪽의 소주가 불의 기운으로 운을 깨우고 지갑 속의 동전이 재물을 붙잡으며 일상의 리듬이 복의 흐름을 이어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순환으로 이어질 때 당신의 인생에는 복이 들어오고 머무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파동입니다. 감사로 하루를 열고 정성으로 공간을 관리하며 말과 생각을 밝게 유지하면 복은 반드시 당신에게 머무릅니다. 쥐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이미 복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공간은 곧 복의 그릇이 되고 당신의 마음은 그 복을 담는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의 흐름을 매일 이어가세요. 복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깨어 있을 때, 감사할 때, 사랑할 때 복은 끊임없이 당신 곁으로 흘러들 것입니다.